예민수의 경제토크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오셨는데요. 국내 증시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요즘 제가 방송에서 만나면 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힘드시죠? 그러면 지금 IMF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안 좋다는 거잖아요. 다시 또 미국 증시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증시가 빠져서 같이 빠진다면 그래도 이해는 돼요. 그죠?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다든지 뭐 이런 그게 아니라 미국은 뭐 지금 미국 대선 이후에 잘 가고 있는 거 경기도 좋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빠지는 게 왜 그러냐 이거죠. 네. 이 부분은 사실 박사님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국내 증시 참 개인 투자분들 힘들 상황입니다. 네. 미국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가도 지금 디커플링도 네. 떨어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되돌림, 아무래도 트럼프 관련주들이 급등했다가 눌리는 흐름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 압박, 거기에 따른 혼조세가 이어지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동력을 단기적으로는 잃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뭐 미국 10월 CPI가 컴센에 부각했고 그리고 FOMC 동결 확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보여지는 이런 좋은 소식들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CPI 나오고 나서 그죠? 네. 12월에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 시기다라는 점은 원달러 환율이 아직까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1,400원대 아래로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외국인들의 매수세,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원달러 환율 부분 계속해서 움직임이 상승 추세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외국인 매수세가 바로 크게 들어오기는 그런 기대는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국내 증시 단기로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은 대선이 11월 5일 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한 열흘 지났는데 이제 사실은 공화당 우세인 레드 스윕이 이제 확정됐거든요. 사실은 상원은 대통령은 이제 공화당이 됐고 상원도 휩쓸었고 하원이 이제 개표가 남아 있었는데 218표인가요? 어쨌든 공화당이 이제 레드 스윕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레드 스윕 확정했다는 거는 결국은 또 채권금리를 올리고 강달러를 유발시키는 요인인가요? 미국 금융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레드 스윕 확정 소식, 네. 이런 주식시장에서의 흐름까지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확정 지어진 상황.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런 공화당의 기존 정책들 그리고 트럼프 2기에서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의 부정적인 측면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준과 트럼프의 대립각 이 부분 그리고 뭐 재정 적자 심화라든지 가장 우리나라의 이런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점 중에 하나인 바로 미국 우선주의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 단기적으로는 좀 더 악재적인 측면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금리 같은 부분도 느린 속도로 인하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는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취임한 건 아닙니다만 트럼프 2기의 인사들을 이제 속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 맘대로야. 그게 파격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또 미국도 참 앞날이 여러 좀 고민들이 있어 보이고요. 자, 근데 문제는 국내 증시인데 이제 국내 증시는 사실은 이제 밸류로만 보면 어쨌든 제일 실적 안 되고 이슈 안 되고 매크로 안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이대는 게 밸류잖아요, 그죠? 밸류로 보면 사실은 뭐 어떤 시스템 위기가 아닌데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도 뭐 아시아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지만 이 밸류에이션과는 별개로 이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이런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명분 쪽에서
안 좋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달러 강세, 거기에 금리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들이 다시 한번 부스트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기술적으로는 메리트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강달러 그리고 금리 부분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도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환경 부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주가 급락했을 때가 엔캐리 때문에 급락했을까 8월 5일이란 말이에요. 블랙먼데이인데 그날 코스피가 지수가 8.7%가 빠졌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엔캐리 때문에 글로벌 자금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미국도 빠지고 우리도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올 때 빠르게 회복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안 빠졌기 때문에 그죠? 그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로 보면 지금 뭐 0.87배 제가 본 거로는 뭐 그 정도 수준이면 이전 수준의 어떤 위협받은 수준까지 왔다는 건데 그렇다고 밸류만 가지고 지금 밸류에 기대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PBR 보면 뭐 0.85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때 0.85까지 내려왔던 시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8월 5일에 있었던 블랙먼데이 그리고 22년 9월 코스피가 2,000선을 위협받았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 밸류에이션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역대급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싸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지하실이 더 있지 않냐라는 구간 그 외에는 그렇지만 싼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본다라고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레벨 다운 속도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의 속도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전망이 높은 업종을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로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은 유효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격대 이 PBR 0.85대에서 국장 전체에서의 자금을 빼는 전략, 전부 현금화하는 전략은 지금 시기에서는 실익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전체적인 우리 과거 흐름을 대비했을 때도 0.85대로 굉장히 크게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추가적인 이런 현금화, 전체적인 현금화보다는 섹터를 지금 유망해 보이는 뭐 전략 섹터나 후에 말씀드린 이런 섹터들을 네.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은 유효하겠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현금화시키는 전략은 지금 시기는 썩 좋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부분 분들이 사실은 지금 매수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매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뭐 현금화 많이 해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주식으로 갖고 물려 있는 분이 많으니까 프레시머니가 아니면 새로 사기는 어려운 거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떤 비관주의에 빠져서 좋은 주식이든 나쁜 주식이든 다 버릴 타이밍도 아니다. 이런 거에 맞습니다. 말씀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참 뭐 어렵네.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운데 그 8월 5일 날 블랙먼데이가 나오고 나서 사실은 그 회복되고 나서 그때가 매수 기회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작 그날 막 사이드카 막 걸리고 그럴 때 주식 사는 사람 없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봐요. 예, 지금 다 비정상이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그 한국에서의 가상 자산 거래 규모가 코스피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비트코인의 시총이 한국 주식시장의 시총을 넘어서고 이게 뭐 뉴노멀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 정상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쌌던 기간이라고 저는 돌린다고 본다. 예. 물론 이제 그게 오늘이냐 내일이냐는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순식간에 또 오르기 시작하면 그럴 때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하나의 키가 결국은 또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의 지금 순매도, 기록적인 순매도. 뭐 주주의 사실 대부분 삼성전자 매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좀 멈춰줘야 되는데 언제쯤 멈출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매도세가 다른 매도세를 추가적으로 낳을 수 있다라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예.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뭐 환율 부분이라든지 국제 금리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국내 이런 메리트가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접근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매도세가 잠잠해지고 진정되고 이런 그래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점이 수급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 그때 가격적인 메리트와 함께 저점 매수로 들어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부분은 좀 기댈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그죠? 네, 뭐 입김은 주고 있고요. 예전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면 뭐 증시 안정기금, 증시 안정 펀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정부가 좀 나서줬는데 지금 사실 그런 걸 기댈 만한 시장은 아니기도 하고 만약 공매도를 하고 있었다면 공매도 일부 제한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지금 공매도 뭐 제한해놨잖아요, 그죠? 결국 이제 밸류업 같은 거, 상법 개정 이런 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이 좋다는 걸 입증해줘야 되는데 정치인들 관료들이 그런 의지가 있는지도 참 괴로워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괴로운 거예요. 일시적인 조정은 참겠는데 이게 뭐 답이 안 보이니까 그죠?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할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네. 아쉬운 부분인데요. 네. 특히 그 아쉬운 부분들 중에서도 금투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스텝이 늦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늦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증시, 특히 아시아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특히 국내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금투세에 대한 판단 빠르게 이어지지 않다면 금투세 시행할 수 있었겠어요. 막말로 누가 봐도 못하는 거는 뻔한데 그죠? 네, 맞습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기다리는 거 막말로 하던가. 그것도 아니면서 뭐 질질 끌고 결국 그죠? 지치게 해놓고 사실은 뭐 약발도 없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증시에서 뭐 다양한 격언들이 있지만 예. 가장 큰 것들이 바로 기대감에 사서 그렇죠. 이제 호재가 나왔을 때 팔아라라는 네. 격언들이 있는데요. 이 금투세 부분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을 했죠. 금투세 하루 올랐어요. 하루. 그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하루 오르고 네. 부정적인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그러게요. 보니까 결정 이후에 바로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와는 네. 무색하게 계속해서 지금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사라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환율 쪽에서는 지금 특별히 구두 개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뭐좀 할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추가적인 구두 개입이 나올 것인지 여부 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권 시장 안정 펀드 뭐 유지 결정을 하는 움직임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추가적인 움직임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거시경지의 금융 현안 회의가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거기서 발표되는 내용들도 한 번쯤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불안합니다. 특히 국내 시장 굉장히 불안한 시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권시장 안정펀드의 흐름 그리고 추가적인 우리 정부의 증시 불안 진정 대책이 나올지 여부 함께 이런 뉴스 플로우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합전에 언제였었죠? 우리가 주가 크게 흔들렸을 때 이 증권사하고 해가지고 증시 안정 그 펀드를 한번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요. 만들어서 이제 사야겠다. 그러면 사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가 올라가지고 못 샀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그게 언제네? 2022년도 주가 빠질 때 그때 같네요. 우리 3,000포인트 찍고 그죠? 3,000포인트 찍고 쫙 이제 한번 그 빠졌던 적 있었잖아요. 그죠?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정책에 기대기는 이제 어려운 흐름들이고, 네. 구두 개입은 아시겠지만 뭐 외환당국이 구두 신고 개입하는 게 아니라 말로써 그죠? 과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밸류이 좀 되지 않겠어요? 밸류? 그래서 장기적인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밸류업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가치
이런 실적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PBR, PER, ADR 이런 다양한 지표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낙폭이 너무 큽니다. 예. 이런 낙폭이 큰 상황에서 기업체들의 밸류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네. 아무래도 지금 국내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삼성전자가 아닐까. 2008년 당시에 2008년도가 가장 크게 삼성전자가 떨어졌던 시기인데요. 네.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120월 선에서 마이너스 7%대에서 반등을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하로는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여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국인 네. 수급 부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우리 증시가 유난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변수 그리고 삼성전자 이슈 계속해서 전반적인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기도 쉽지 않은 시장 그렇지만 매수도 신중해야 되는 시장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결론입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